우리 계산고등학교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하는 수업량 유연화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안내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영상 찍고 급하게 하느라고 자막까지 하면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잘 듣고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일단 PPT 흐름은 이렇고요.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면, 사실 우리가 이 수업량 유연화라는 게 주간으로 운영이 되고, 1학기 때는 이제 7월 12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3일간만 운영을 하고요. 우리가 14일 수요일은 융합적 인문화활동 공유회를 하고, 16일 금요일에는 방학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학기 때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 8월 17일에 이제 개학을 하면 이제 8월 17일, 18일, 19일 이렇게 3일 동안 공유회 및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서 1년 동안 하는 이제 수업량 유연화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네. 요번 수업량 유연화에서 가장 큰 주제는 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자, 이러한 내용이 될 거고요. 목표 및 성과물,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수업량 유연화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은 사실은 이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 밑에 이제 가장 맨 밑에 개인별로 1500바이트 500자라고 하는 이 1500바이트를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더 추가적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이러려면 사실 교과 내용을 심화해서 이해하거나 또는 두 가지 교과를 융합해서 융합적인 소양을 뭔가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기부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고요.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세부 주제를 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별 활동을 할 거고, 그 다음 모든별, 개인별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당연히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유회도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별로 안내를 해주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교과 수업하고 지금 이 영상 보기 전에 지속가능 개발의 세부 목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엔에서 발표하는 걸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좀 적용을 한 거죠. 적용한 17가지에 대한 안내 영상을 봤을 거예요. 그 세부 주제와 이 프로그램을 안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1, 2교시에 이제 세부 주제별로 모둠을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월 7일 5교시 오늘까지 해서 개인별로 주제를 정해야 돼요. 제 개인별로 주제를 정해서 우리 학급별로 주제별로 학급별로 이제 선생님들이 짜주면 그곳으로 이동을 해서 같은 주제인 학생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별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교사 선생님하고 만나고, 또 이렇게 이동을 많이 했네요. 모든별 활동을 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1학기 때는 연구 수행을 거의 대부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1학기 끝나고 또 뒤에 보면 2학기 때 또 모든별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 1학기와 2학기 처음을 연달아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방학 동안에 연구를 자유로운 환경에서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화면은 빠르게 넘어가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지금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PPT 화면을 잘 나중에 참고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1번부터 17번, 17번까지 세부 목표가 있고요. 이 세부 목표는 다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것 중에 세부 목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목표에서 이제 분야별로 왼쪽에 있는 건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고요.
이 분야가 내 진로 분야가 경제니까 8번부터 9번, 10번, 11번에 있는 거에 난 해야겠다. 해야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 있는 사회에 있는 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이걸 내가 경제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주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진로와 관련된 거를 선택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죠? 진로와 관련, 난 이 진로니까 이 주제에 관심이 없는데 이 주제를 선택해야 되나?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고, 주제에 관심 있는 주제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걸 풀어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난 주제에 관심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진로와 관련 있는 부분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 자료들이 사실 많습니다.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세부적으로 단계를 안내를 해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꼭 이런 흐름으로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 목표 중에 이제 개인이 세부 주제를 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오늘 하는 거다. 오늘 이제 개별적으로 세부 주제를 하나 선택합니다. 예시를 보면 선생님은 책 12번에 있는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를 선택했어요. 선생님 진로가 뭔지 모르겠죠? 뻔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1, 2교시에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모둠을 구성하게 됩니다. 모둠을 구성할 때는 이미 거기에는 같은 주제끼리 사실 우리가 17개 주제인데 교실이 8개이기 때문에 2개 주제 정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인원이 좀 적다면 3개 주제 정도 이렇게 짜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있는 학생들끼리 이제 같은 학년끼리 모둠을 구성하면 되고요. 선생님은 여기 3명에서 6명까지라고 썼는데 1명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2명도 좀 그런 것 같아서요. 사실 너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처럼 12번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를 선택했는데 가보니까 2학년이 나밖에 없네?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얘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개별적으로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결국 모둠원들은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로 엮어서 연구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모둠 활동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사소통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둠 내 토의를 합니다. 지금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로 주제를 정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이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이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는 무엇을 의미하고 이 안에는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고 그러면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해해야만 결국 우리 모둠원에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를 위한 어떠한 작은 일들을 정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사실 선생님 지금 하나 예시 얘기해 준다고 했어요. 편하게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그냥 뇌에서 나오는 대로 써봤습니다.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생산할 때 아예 다시 재활용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생산을 하자. 이러면 조금 더 환경의 부담을 좀 덜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짠 거고요. 그리고 폐기물의 3R. 이 3R이라는 게, reduce, 그리고 recycle. 요게 이제 3R이에요. 그래서 이 폐기물을 다시, 결국 소비할 때 다시 이제 자원을 환원하는 것도 하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생산자 책임 제도는 사실 환경 분야에서 가장
이 책임있는 생산과 소비와 관련돼서 주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생산자 책임제도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고, 뭐, 지금 이거 설명하는 시간이 아닌데, 오늘 또 이상한 데로 빠졌죠? 그리고 소비의 문화, 이건 이제 약간 인문계열에서 선생님이 인문계열 잘 몰라서, 고려한다면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소비의 문화나 이 개인의 어떠한 영향들, 소비의 영향을 바꾼다면, 그러면 이 개인들이 알아서 이제 기업을 선택하는 거죠. 친환경 기업을 선택하고 이런 문화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둠 내에서 이제 토의를 하게 됩니다. 세부 목표를 검토하고요. 그리고 모둠원 간에 일치된 목표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위에서 이거 선생님 혼자 짠 거니까 당연히 이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에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개인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둠원끼리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제 논의한다는 얘기는 연구 방법을 모둠원들끼리 다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서로 이제 뭔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연구를 하면 좋겠다. 나도 이거 연구인데 너도 이거 연구고 너도 이런 연구 방법이면 우리 모두는 다 이 연구 방법이니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리고 산출물 형태를 논의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둠원 내에서 주교과와 부교과를 선정해야 돼요. 이 모둠원 내에서 정한다는 얘기는 오른쪽에 여기 나와 있지만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마 주교과는 화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화학을 하고 부교과는 사실 선생님이 잘 몰라서 이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을 가지고 결국 사회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문화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나 예시니까요. 선생님이 사회 쪽은 몰라요. 과학 쪽도 잘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잘. 그리고 생산자 책임제도는 아마 이제 이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쪽이 맞을 것 같고, 부교과는 아마도 이 가전제품 생산자 책임제도가 많습니다. 가전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리학 원이라고 이제 써놨고요. 소비의 문화는 아무래도 가장 근접한 게 생활과 윤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부교과로는 사실 이 소비의 패턴이나 결국 이 통계 자료, 데이터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학 원이나 확률과 통계가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선생님도 사회문화 몰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일단 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거를 갖고 이게 맞나? 그 다음에 이제 지도교사 선생님, 주교과 선생님하고 부교과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검토를 받습니다. 이거는 모둠원이 그날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바쁜 시간을 보내야겠죠. 그래서 이때 신청서 받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면 이게 왜 생명과학이야? 이건 화학 같은데? 그럼 이제 교통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도교사 설명 후에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수요일이 아니죠. 화요일날 1, 2교시에 지도교사 선생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때 지도교사 선생님, 주교과 선생님입니다. 여기서는 주교과 선생님하고 만나서 이제 주교과 선생님들이 개별 주제하고 탐구 방향에 대해서 약간 이제 피드백을 해주실 거예요. 이 세부 주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화요일날 1, 2교시 들어가기 전에 난 주제 정했으니까 난 끝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럼 주제 정했으니까 이 주제가 맞을까? 주제 괜찮게 정한 걸까? 라고 생각해서 자료조사를 해야 됩니다. 오후에. 야간에라도 방과 후에라도 자료조사를 좀 해야 돼요. 그냥 핸드폰 인터넷 좀 검색하면 나오잖아.
검색을 해서 아 그래 괜찮은 것 같다. 좀 내용이 괜찮은 것 같고 좀 내용이 나올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이 좀 애매하죠. 근데 내용의 양이 많을 것 같다. 이러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연구되고 있는 것도 많고 연구할 것도 많고 뭔가 지금까지의 많은 관심을 보였던 분야라면 이걸 이제 지도교사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실 때도 또는 연구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때도 그리고 방향성을 잡을 때도 굉장히 명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는데 지도교사 선생님이 조금 이제 손을 조금 대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오후부터 이제 오전 3, 4교시 이후에 이제 계속 개인별로 이제 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모둠별로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지만 연구는 개인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구 보고서도 개인이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 작성할 거고요. 서론 작성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연구, 뭐 과제 연구를 하든지 논문을 작성하든지 나중에 그렇게 될 때 선행 연구를 잘 먼저 찾아야 돼요. 그 자료를 선행 연구 자료를 찾다 보면 그 만약에 논문이라면 그 논문에 나와 있는 서론에 그 내용과 관련 있는 이론들이 막 써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는 그걸 읽어보고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문 검색 사이트가 우리 학교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우리 학교에서 지금 1년 정기권을 끊어가지고 보고 있는 사이트가 이 DBPR라는 사이트예요. 논문 검색 사이트고 학술 자료도 좀 있습니다. 이 DBPR을 사용하려면 우리 학교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나 카카오톡이나 뭐 페이스북도 되는 것 같고요. 로그인을 DBPR 들어가서 로그인을 그 뭐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뭐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이런 거 여러분 알죠? 이런 계정을 로그인하면 90일 동안 밖에서도 자기 개인 핸드폰으로도 기관 인증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관 인증이 안 돼서 볼 수 있는 논문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DBPR 활용하기 위해서 꼭 여러분들 와이파이로 선생님 됐던 것 같은데 그건 일단 이 DBPR과 관련된 건 또 뭐 다른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나한테라도 한번 문의를 하시면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DBPR가 1년에 진짜 뭐 한 6, 70 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 냈는데 안 쓰면 아깝잖아. RISS 이거는 리스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거는 석사와 박사 주로 이제 석사 논문이 많고요. 대학원생들이죠. 대학원생들이 이제 석사 논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우리 고등학생들이 보기에는 뭐 좀 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관련된 주제를 하는 친구들은 이 사이언스 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이언스 온 이거 다 사이트 이름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과학과 관련된 연구나 논문에 대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관련 논문 검색 사이트가 많은데 사실 요거 3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거 3개도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 3개를 검색했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찾아오면 다른 사이트도 알려주는데 그게 여기는 선생님이 알려준 이 3개의 사이트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사실 좀 적습니다, 양이. 그리고 도서나 이 독서를 같이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서론을 먼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관련 도서와 독서를 읽어서 우리가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 활동 상황도 없기 때문에 이 융합적 인문학 활동을 해서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작성할 때 이 책도 같이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좋을 것 같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정말 선생님이 얘기하는 좋을 것 같다라는 걸 다 하시면 정말 웃으면서 졸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방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이제 분류하는 것까지 합니다.
분류를 정책을 정책 분류하거나 연구 결과 기술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다 분야별로 자기가 솔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개인별로 연구 방법을 정해야 되고요. 방법하고 과정을 선정해야 됩니다. 나는 실험을 해볼래. 실제로 내 이론이 맞는지 한번 실험을 해볼래. 또는 통계를 내가 있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첨부하는 게 아니고 이 통계 자료를 토대로 규칙성을 파악해서 지금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다 결론이 나 있는 거고 이 통계 자료는 이 결론이 이거기 때문에 이 A 통계 자료가 B 통계 자료를 뒷받침해 줄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여러분? 그리고 요구조사도 할 수 있고요. 이 요구조사라는 건 결국 내가 만약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분해 가능 플라스틱을 만들고 싶다. 또는 국가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한 연구를 한다면 결국 이제 요구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분석 방법에 선생님도 사실 논문을 작성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 방법은 선생님 주 분야가 아니에요.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는 것 뿐이고요. 이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방법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을 때 이러한 분석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고 이런 거 해볼까? 이런 걸 해볼까?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사실. 자기가 개인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수행평가도 아니고요. 과제가 아니에요. 과제가 아니고 정말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서 다음에는 연구 시작을 해서 선정한 연구 방법에 맞게 연구를 진행하고요. 선생님은 이제 실험하는 걸로 한번 짜봤고요. 그리고 연구 문제에 따라서 결과, 방향을 만들어야 돼요. 분해 가능 플라스틱으로 만약에 주제를 정했다면 플라스틱으로 인한 재생 불가능 자원에 대한 현황 자료, 우리 이미 이 수집한 자료를 통해서 이 현황 자료를 먼저 제시를 해야겠다. 그 제시한 다음에 재활용 재질의 제품 활용 시 얻는 장점도 데이터가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현재 이 분해 가능 플라스틱의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 또는 이게 사실 여러분들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뭔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똑같은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물병과 기존의 플라스틱 물병의 단가가 당연히 다릅니다. 단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구조사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과목, 경제는 우리가 배우지 않지만 경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맞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연구 결과를 나타내는 이제 표나 그래프나 그림을 선정해서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표나 그래프 또는 그림, 자기가 가공을 해가지고 인포그래픽을 나타내던 이게 꼭 필요하다고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이 수집한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순서만 배열하고 이것은 자신의 고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얻은 데이터, 얻은 자료를 통해서 꼭 자신의 2차 가공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작성한다. 결론 작성할 때는 내가 한 연구에 대한 뭔가 요약할 수 있는 약간 초록 느낌의 요약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 한눈에 보이니까 이 요약글은 한 두세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두세 줄. 그리고 나의 연구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굉장히 궁극적인 목표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거고요. 제언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내 연구는 여기에서 끝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높인다면 더 나은 연구 또는 더 나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빨간 선 여기까지가 방학 전에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3일 동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1교시부터 7교시까지 3일 동안 시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놀면서 시간 보내면 아마
자료조사 하다가 끝날 거예요. 그렇게 여름방학 동안 자료조사만 하고 여름방학에 들어가면 여름방학 때 할까? 안 합니다. 그러면 그냥 내 손을 떠나서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해서 이제 보고서 모든별 활동 전에 이제 개인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 보고서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손은 사실 여름방학하고 계약하는 순간 개인의 역할은 끝난 거고요. 이제 모든별로 모여서 모든별로 뭔가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개인 보고서에 이제 흐름도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모두머니 3명이라면 요 3명이 지금 우리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를 예시로 들었었잖아요. 그러면 요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각각 다른 이 세부 주제를 정했을 거예요. 그럼 내 주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가 나오는 게 좋겠다. 요런 게 이제 흐름도입니다. 이 흐름도를 설명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발표할 때. 그리고 발표 자료를 만들고요. 뭐 PPT 형태나 뭐 프레젠테이션이 가장 흔한 방법이겠죠. 발표 자료 작성하고 그리고 이건 이제 추가적인 내용인데 사실 이건 추가적인 선택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결국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 내가 집 안에서 책상에서 나 혼자 고민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에 이제 적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뭔가 공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래야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모둠에서 한 요 정한 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것들을 사람들한테 안내해 주거나 또는 홍보해 주거나 사람들의 행동을 어떤 방법으로든 바꿀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필수라고 하면 너무 부담될 것 같아서 이거 필수라고 하면 너무 부담될 것 같고 근데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다는 게 하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별 활동하고요. 산출문 제작하고 발표 준비하고요. 이때 이제 예상 질문도 작성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분명히 부족한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완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보완은 이제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면 되고 보완할 시간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 보고서 냈는데 보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상 질문이 결국 그러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내용이 부족한 걸 이제 알고 있고 이건 이제 나중에 다음 연구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연구 주제별로 처음에 모였던 대로 이제 모여서 연구 주제별로 공유회를 할 거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세부 목표 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학급별 공유회 할 때 결국 그 주제의 어떠한 대표적인 성격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둠장들이 주도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 모둠이 발표하고 이렇게 모둠장 주도라는 얘기는 발표 진행을 주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급별 공유회도 이제 실장이 주도해서 그러면 그래 너 뭐였지? 너 뭐였지? 이렇게 해서 그럼 너 니네부터 발표하자. 발표 순서 짜고 발표 시간 배분하고 통제하고 친구들 통제하고 이렇게 이 얘기로 이제 실장 주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학급별 공유회하고 주제별 공유회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이 했던 거를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와 잘했다, 멋있다, 야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또는 이제 나중에 분명히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1학년 친구들도 내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3학년이 되면 또 아예 이제 모든별 활동 없이 개별로 교과 심화로 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들어놓으면 다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게 사실
알잖아요. 다 그 모방이 창조를 만듭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줄 보고서 양식입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 그래서 학번 쓰고 이름 쓰고 주교과 지도교사 선생님 설명 받고 세부 주제 여기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주제 정하고요. 그 다음에 동기 연구 주제에 대한 이 주제를 왜 골랐는지 이거고요. 그리고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걸 꼭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는 왜 해야 될까? 내가 하려고 한 연구가 왜 필요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내용 같은 것도 이제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참고 도서 및 논문 활용, 이 서론에서 쓰는 거고, 이제 본론에서는 연구 과정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과정이라는 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수집한 이 방대한 자료를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따오고 필요 없는 부분을 이제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됐고요. 그리고 연구 결과는 이제 결론의 성격이에요. 결론. 연구 결과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봤듯이 이러한 결과, 이런 결과, 이런 데이터, 이런 데이터, 이런 데이터. 그래서 꼭 결국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은 제시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언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결론 연구의 요약글도 포함되고 의의도 있어야 되고 제언도 같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도 당연히 드릴 거고요. 참고 자료를 선생님이 조금 짧은 시간 동안 찾아봤는데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 포털이라는 게 우리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표 17개와 세부 목표 169개가 있대. 대단하죠? 이런 사이트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 KSDGs라고 하는 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세부 목표, 이 목표를 수립할 때 이 보고서를 작성했더라고요. 요때 이제 보고 작성할 때 이 페이지별로, 그러니까 주제별로 그 주제 안에서 달성해야 되는 이 사회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것들을 또 목록화를 해놓은 게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개발전략연구소의 이 설명도 있고요. 이건 이제 영상이에요. 유튜브 영상입니다. 24분 5초부터 보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라는 게 또 이제 전국에 이 협의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매년 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대회를 운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회 운영한 자료를 같이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면은 뭔가 세부 주제를 정할 때 또는 개인이 이제 세부적인 주제를 정하거나 또 모둠별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연구 주제를 정할 때 좀 유용할 것 같아서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됩니다. 여기 중에 이건 당연히 유튜브 영상이니까 선생님이 못 가져오고요. 요거 그리고 매년 한다고 했잖아요. 대회를 지속가능 발전 대회를 매년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2020년에 했던 거 우수작에 대한 파일을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 학생활동에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거 자료를 사실 선생님이 준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면 되는데 아마 가장 편하게 찾아서 볼 수 있는 게 이거일 거예요. 어렵게 찾아서 볼 만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기록 예시입니다. 도대체 이제 기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할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보시고 계시는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나, 지도교사 선생님들께서도, 그래, 흐름은 이해가 되겠어. 근데, 애들 기록 어떻게 해주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사실, 당연히 제가 정답이 아니겠죠. 당연히 제가 정답이 아닌데,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이거 이렇게 썼을 때 1092바이트 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은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발전 목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서 이걸 이루기 위한 세부 주제로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산과 소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주제겠죠. 그 중에서 이제 폐기물의
3R에 대한 과제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이게 진짜 과제 연구를 진행하지 않은 내용이라 좀 중간에 좀 비어서 1092바이트인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뭐 실천 부분이나 또는 뭐 활용하는 부분이나 또 뭐 데이터를 활용한 부분, 뭐 자료를 활용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더 들어간다면 1500바이트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교과 내용을 못 썼어요. 아는 교과가 없어서 못 썼어요. 그래서 교과 내용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게 된다면 이렇게만 해도 다 500자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이 얘기를 인생은 늘 갑자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데 이제 같이 확인을 잘 하시고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내서 합시다. 끝.